안녕하십니까. 넘버원 재테크 채널 투자캐스터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전회편 잠깐 요약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이 많아질수록 스트레스가 낮아지는 이유였는데요. 자, 부동산 보유 수에 따라서 최종 스트레스 강도에 대한 공식을 보셨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동산 채수가 증가를 하면 할수록 스트레스가 늘어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부동산 채수가 증가함에 따라 스트레스가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생각하길 한 채에 대한 스트레스 강도 곱하기 채수의 공식으로 생각을 하시죠. 하지만 이게 아닙니다. 최종 스트레스 강도는 스트레스 강도 곱하기 보유 채수 분의 문제 채수와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보유수가 증가하면 할수록 스트레스는 낮아지죠. 자, 이를 배버 법칙으로도 설명드렸고 매실 원액을 마시는 방법으로도 설명드렸습니다. 또한 스트레스 강도를 설명을 했었는데요. 최종 스트레스 강도는 스트레스 강도 곱하기 보유 채수분의 문제 채수 중에 스트레스 강도에 대한 이 강도 부분, 각 문제에 따른 개인적으로 받는 스트레스 정도였죠. 따라서 문제 해결 능력을 늘리면 늘릴수록 이 역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 직간접 방법과 지식으로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의 주제 부동산 투자 선 실행하고 후 해결하라 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주변의 자문을 구하는 부동산 투자를 망설이는 분들의 공통점은 이럴 것 같아서 부동산 투자를 못한다는 데 있었습니다. 자, 솔직한 말이죠. 부자의 기술 2편에서도 왜 본능을 극복해야 되는지 선제적으로 말씀드렸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으로 이성적인 판단을 내린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들 대부분은 충실히 본능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럴 것 같아 투자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 손실 회피 본능을 따르기 때문이죠. 본능에 의해 투자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손실 회피 본능을 극복하셔야 됩니다. 또한 그분들은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직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험이 없으면 투자하지 못하나요? 경험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직접적인 경험이고요. 다른 하나는 간접적인 경험입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실제 투자하며 몸으로 익힌 것이고요. 간접적인 경험은 책, 글, 동영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배운 것이죠. 은근히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 간접적인 경험보다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투자의 기술을 익히신 분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간접적인 경험은 많지만 실제로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또 많죠. 사실 경험은 중요합니다. 사실 경험이 없다고 해서 투자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죠. 제 주변에는 직접 간접 경험이 없어도 선실행을 통해 이를 극복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많은 책에서 재테크 할 때 지식보다 실행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조셰프의 돈 195페이지입니다. 많이 하고 빨리 하는 사람은 실수도 많이 한다. 하지만 일은 결국 이런 사람이 한다. 실수도 좋은 것이다. 실수는 경험을 낳고 경험은 올바른 결정을 빠르게 내리는데 도움이 된다. 실수할까 두려워 일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큰 일을 못한다. 문제는 완벽함이 아니다. 완벽함은 정체를 뜻한다. 중요한 건 특이함이다. 실수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려고 한다. 반면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 와닿지 않으신가요? 투자에서 올바른 길이란 없습니다. 단지 자신이 그 올바른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기요사키는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학교에서 실수를 할 때마다 벌을 받는다. 하지만 인간은 실수를 통해 교훈을 얻고 배움을 얻는다. 부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다. 아쉽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은 그들이 돈을 잃는 것을 걱정하기 때문이다. 이기는 사람들은 지는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 실패를 피하는 사람은 성공도 피한다. 현실 세계에서는 똑똑한 사람보다 용감한 사람이 앞서간다. 이 책 역시 실수를 통해 배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동하는 한 실수는 필연적이죠. 행동하지 않으면 실수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 어떠한 변화도 만들어낼 수가 없겠죠. 지금이 만족스러우신가요? 그렇다면 행동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조금이라도 바꾸고 싶으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를 위한 행동을 취하셔야죠. 자, 월급쟁이 부부의 타워팰리스 입성기 164페이지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행동하기만 했으면 물론 현재의 수십 배 이상의 부자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점이다. 개포 조공 아파트를 사지 않은 것은 여유 자금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100% 재건축이 될 것이고 몇 배 오를 것이 확실했다면 대출이라도 받아서 샀어야 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 위험 부담 때문이다. 그 말은 곧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막연하게 짐작은 했지만 확신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확신이 없으니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고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큰 부자가 되지 못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행동해야 한다. 말로는 절대 부자가 되지 못한다. 저축이든 투자든 행동으로 옮길 때 비로소 가치가 있는 것이다. 어쩌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것과 부자가 된 것의 차이는 부자가 될 수 없는 것과 있는 것의 차이만큼 큰지도 모른다. 저는 이 저자의 마인드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을 외적으로 돌리기보다는 내적으로 돌리죠. 내적으로 잘못을 돌릴 때만이 자신이 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평생 잘못을 외부 탓으로 돌린다면 절대 변할 필요가 없죠. 변해야 하는 것은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수동적인 자세로 변화 없이 그대로 있어도 됩니다. 내적인 문제로 돌리는 순간 변화해야 되기 때문에 변화보다 그대로 있음을 선택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저자는 어떤가요? 자신의 확신하지 못함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 인지함이 자신의 내적 변화를 일으키겠죠. 자, 인지니어스 210페이지입니다. 스탠포드 경영대학의 교수인 바비 시브의 연구에 따르면 도전에 임하는 두 가지 다른 마인드 세트가 있다. 일부 사람들은 실패에 대한 강한 두려움에 의해 움직이며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도전은 무엇이든 꺼린다. 반면에 다른 이들은 기회를 놓칠지 모른다는 강한 두려움에 의해 움직인다. 부자는 기대대로 되지 않을 수 있는 프로젝트를 기꺼이 맡으려 한다. 성공할 가능성을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자, 연구 결과를 정리를 하면 A 부류의 사람과 B 부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A 부류는 첫 번째 강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강한 두려움이죠. 두 번째 행동, 이 강한 두려움 때문에 행동을 하게 하고요. 세 번째 실패의 가능성이 있는 행동은 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죠. 자, B 부류의 사람은 첫 번째 기회를 놓칠지 모른다는 강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으로 움직이죠. 세 번째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행동도 기꺼이 합니다. A와 B 부류의 사람은 둘 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사람이라면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의 근원은 다르죠. 한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고요. 다른 한 사람은 기회를 놓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인식 자체가 다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빠진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실패에 대한 인식의 차이죠. 다시 한번 그 인식의 차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인식의 차이를 더해 보겠습니다. A 부류의 사람이고요. 조건은 실패는 나쁜 것이다 라는 인식의 차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강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강한 두려움을 느끼고요. 실패가 부정적인 그런 인식을 하기 때문에 두 번째 두려움 때문에 행동하게 하고요. 세 번째 실패 가능성이 있는 행동은 취하지 않습니다. 실패가 부정적이라는 인식 때문이죠. B 부류의 사람 보시죠. 조건은 실패는 좋은 것이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한 두려움, 기회를 놓칠지 모른다는 강한 두려움으로 두 번째 움직이죠. 세 번째 실패의 가능성이 있는 행동도 기꺼이 합니다. 실패를 한다라는 그 자체가 긍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은 실패를 나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른 한 사람은 실패를 좋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나쁜 것으로 보는 사람은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행동은 취하지 않죠. 하지만 실패를 좋은 것으로 인식한 사람은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행동합니다. 기회를 놓칠지 모른다는 생각에 실패에도 기꺼이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실패 끝에 기회를 잡을 수 있다로 해석할 수 있겠군요. 첫 번째 행동한다, 두 번째 실패, 세 번째 기회를 잡는다. 자, 평생 월급 보장 프로젝트 84페이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의 특징은 생각한 바를 곧바로 실천에 옮기는 자세였다. 예를 들어 자작곡을 직접 불러 CD를 발매하겠다라는 시도는 아무리 생각해도 잘 되지 않을 것 같았지만 일단 저지르고 갔다. 저는 실패해도 몇 번이고 다시 일어납니다. 실패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이유를 없애면 언젠가 반드시 성공하게 되겠죠. 하지 않으니 못하는 겁니다. 제 웹사이트나 책을 보고 프리 리타이어 하면 좋겠네 라고 생각해도 대다수의 사람이 언제 한번 시도해보지 뭐 라고 흘려버립니다. 1초 이내에 결단을 내리고 교재를 신청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죠. 모든 종류의 창업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공할 때까지 계속하라, 모르면 물어봐라, 이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녀의 말, 저는 실패해도 몇 번이고 다시 일어납니다. 실패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이유를 없애면 언젠가 반드시 성공하게 되겠죠. 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일단 그녀에게는 실패는 좋은 것이라는 긍정적인 인식이 있습니다. 실패는 성공하는 걸림돌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죠. 걸림돌을 제거를 하면 성공한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조건, 실패는 좋은 것이고 긍정적인 것이다. 첫 번째, 실패에도 계속 도전한다. 두 번째, 실패한다. 세 번째, 실패는 성공의 걸림돌을 알려주는 것이다. 네 번째, 그 걸림돌을 제거를 하고 개선한다. 다섯 번째, 성공으로 이어진다. 저 역시나 마찬가지 위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실행을 하면 실수가 따를 수밖에 없죠. 이를 염두하고 실행하셔야 합니다. 실수를 피할 것이라고 인식만 한다면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겠죠. 사실 부동산 역시 처음부터 고수였던 사람은 없습니다. 고수 역시 투자 초보 시절을 계단식으로 밟아왔었죠. 그 투자계의 병아리 시절에는 수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하나 둘 실수를 겪고 오다 보니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능력 또한 길러졌는데요. 주변의 부동산 고수들 중에서 간접적인 경험, 즉 독서를 통해 실력을 늘린 사람보다 직접적 경험을 통해서 실력을 늘린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처음에는 맨땅에 헤딩하는 심정이죠. 모르는 게 태반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거쳐오다 보니 실전 고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실수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자, 부동산 투자 선실행하고 후 해결하라. 이론편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 편 실전편에서는 부동산 투자 책 한 권도 보지 않고 두 채 부동산 월세 받는 후배의 이야기와 그 후배가 올해 목표로 6채를 잡은 이유, 그리고 부동산 계약 가장 어려워하는 단계와 그 해결책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바로 이 편에서 뵙겠습니다.